자, 여기 보면은 용수철이 나오죠. 용수철이라 그러면은 본래 이런 모양의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L만큼, L0만큼, D0만큼 뭐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를 표시할 거고, 용수철은 이 용수철을 어떤 재질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라고 해도 됩니다. 용수철의 탄성계수는 용수철 상수라고 불려요. 일반적인 용수철 말고도 고무줄이나 기타 탄성체, 탄성을 띠는 그런 물체들은 탄성계수가 있다 그러는데, 용수철의 탄성계수는 K Nm/m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자. K 값은 한번 주어지면 변하지 않고요. 그런 물체가 있는데, 이 용수철을 어느 정도 양쪽에서 눌러서 줄여놓거나 양쪽에서 잡고 쭉 늘려놓게 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끝점, 왼쪽은 다 맞춰주고, 이 끝점 위치 기준으로 델타 X미터만큼 줄어들었다. 이 끝점 기준으로 델타 X미터만큼 늘어났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탄성력, 여러가지 힘 하면서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했을 때 썼던 것처럼, 이런 용수철에는 현재 K 델타 X 뉴턴, 그냥 K, 요거 X만큼 변했다 해서 KX 뉴턴이라고도 하는데, 이만큼의 탄성력이 걸려서 그 탄성력으로 줄어들었을 땐 양쪽으로 미는, 늘어났을 때는 양쪽을 물체를 당기는 이런 힘을 양쪽 각각의 물체에게 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모양이 양쪽에 반드시 물체가 달려있거나, 한쪽은 벽면이고 물체 달려있거나, 천장이고 땅바닥이고 하거나 뭐 이런 양쪽에 뭔가 접촉된 물체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용수철을, 내가 어떤 용수철을 실제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용수철을 이렇게 세로로 놓은 다음에 한쪽 끝을 잡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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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은 용수철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러는 모습을 보거나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용수철은 그런 이유가 용수철 자체에도 질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용수철, 우리 문제에서 다룬 용수철은 질량이 없다고 봐버리기 때문에, 용수철 흔든다고 해서 흔들어서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거 없어요. 한 땅바닥에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흔들어도 용수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용수철 전체가 질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모양이나 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쪽만 잡았을 때는 흔들어도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한쪽은 물체, 한쪽은 벽면, 천장, 바닥면, 한쪽은 내가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달아놓고 뭐 당기든 밀든 해야지 된다. 그럴 때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길이를 변형을 시켰다 한 다음에 탄성력이 K 델타 X 뉴턴 걸려서 그 탄성력이 양쪽 물체에 공통으로 가해지는 크기가 이렇다라고 하죠. 한쪽에는 이만큼, 한쪽에는 뭐 10분의 1만큼, 한쪽은 10분의 9만큼 이렇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은 양쪽 물체에 요 크기, 똑같은 크기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성력이 가해지면서 당연히 이런 건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용수철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그래요. 2분의 1 kx제곱 델타 x제곱 줄 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라고 할 겁니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이 없어요. 길이가 줄어들어도, 길이가 늘어나도 요 변형된 길이만 똑같으면 똑같은 에너지가 양수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상황에서 용수철이 현재 줄어들어 있네 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K 값이 100Nm/m다 라고 하면서 X 값은 2m만큼이다, 2m 늘어났다, 뭐 요거 차이 뭐 4m 이렇게 날 텐데, 용수철이 이렇게 변형된 길이가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탄성력은 200N 걸려서 양쪽에 있는 물체를 밀거나 200N 당기거나 그러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한 2분의 1 K, 지금은 100이라면은 100 곱하기 2m 줄었다 또는 2m 나왔다, 지금 똑같은 길이로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곱하기 4 해가지고 지금은 길이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200주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어쩌다 보니까 숫자가 똑같이 나왔는데 델타 S가 1m였다면 탄성력은 100N,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50줄 저장돼 있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산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워놓자. 그래서 물체가 용설에 달려서 용설 자체가 변형이 돼 있으면은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있고 이건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힘 측면에서는 탄성력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돼 있다라고 할 겁니다. 아직 양쪽에 달린 물체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물체에 전달된 건 아닙니다. 용수철 자체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탄성력 힘이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에너지 값이니까 이것들 중에 지금은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과정에서 힘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요것만 사용하고, 이번에는 에너지 관점에서 뭘 살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요걸 위주로 다루는 거지, 이거 동시에 다 저장되고 가해지고 하는 거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럴 때 저럴 때 요것밖에 안 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이번에 다룰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서 현재 요 물체 용수철로 이루어진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따지게 돼요. 자, 일단 용수철 말고 물체가 각각 다 움직인다든지, 이쪽은 벽면이라면 그냥 얘만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움직이는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 요거를 이 물체는 움직이네, 이거는 벽면이네, 그런 거 구분하면서 움직이는 물체 2분의 1 mv 제곱들을 더하고요, 더하기 이거 하면서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변한다면 높이 변하는 물체의 현재 높이는 얼마냐, h가 등에서 mgh 이렇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용수철이 생겨내, 원래는 우리가 이거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럴 때는 이 용수철에 지금 이거는 물체 운동 에너지, 물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더하기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요까지 다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 구했다라고 하자. 2분의 1 mv제곱되고 더하기 mgh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요 텀이 하나 더 추가된 걸로 이제 얘기를 하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 물체의 진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마찰없는 바닥면 그리고 옆에 벽면이 있으면서 벽에도 연결, 물체도 연결된 용수철이 이런 상태로 있을 때 물체는 정지 속도가 0m/s면서 현재 가속도도 0이나 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자. 이 상황에서 물체 질량이 n kg이라면 물체는 현재 무슨 힘 받을지 봅시다. 물체는 당연히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mg 뉴턴 당연히 받으면서 땅바닥에 계속 붙어서 다닐 거기 때문에 바닥면으로부터의 수직항력을 n 뉴턴 받을 건데 요거 상쇄돼야 되겠죠. 그래서 mg 뉴턴 중력과 같은 크기로 가해지면서 상쇄될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이 어떤 힘을 가해서 밀거나 당긴다면 그 힘 말고 그걸 상쇄시키거나 이럴 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용수철이 정상태 유지 가속도 0, R자인 0 상태가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정상태 유지된다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 R자인 0N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의 R자인 0이니까 요 용수철의 전체 현재 길이가 원래 길이 그대로다 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천장에 달아놓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를 내가 억지로 손으로 잡고 이제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현재 물체가 이런 위치까지 당겨졌다라고 하자. 그러면서 적당히 F뉴턴을 가했더니 물체 입장에서 요 지점보다 X미터만큼 오른쪽으로 위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X미터만큼 위치 변화가 있었으면 당연히 용수철도 전체적인 길이가 X미터만큼 늘어났다 해야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F를 잘 가하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F를 잘 가해서 물체가 정상태 유지한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물체는 중력 받고 수직항력 받는 거는 상쇄되면서 오른쪽으로 F 받으면서 정상태 유지 알짠 0 되려면은 지금 용수철에 걸린 그래서 벽면 왼쪽 벽면 또는 물체가 하는 탄성력이 당연히 왼쪽으로 요거 용설상수를 안 썼네. 용설상수 K 값이다 100이다 200이다 이렇게 하면은 KX 뉴턴이 가해지고 있는 건 맞아. 그건 맞습니다. 왼쪽으로. 탄성력은 그렇게 숫자 보고 계산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려면 F값도 지금 KX 뉴턴이 가해지고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잠깐 가해지는 거고 이만큼 당겨서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런 거고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냐. 요 탄성력 왼쪽 KX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데 외력 F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물체는 본격적으로 이걸 당겼다가 놔버렸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공기저항 마찰 받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건데 물체는 어디까지 왔다 갔다를 할 거냐? 여기까지요 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요 라고 그랬을 때 내가 공기저항 마찰 에너지 손실 없이 또한 외력의 특별한 개입 없이 물체가 계속 왔다 갔다 잘해라 용수철 진자라고도 하는데 용수철 진자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를 놨을 때 이게 갔어요. 그럼 또 올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왔을 때 이 끝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0m/s 속도로 출발시켰어 했을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옵니다. 갔다가 갑자기 이만큼 와서 날 때리거나 갔다가 덜 오거나 이런 거 없이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왕복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물체가 양쪽 끝에 여기 있다가 하는 이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끝지점 오다가 방향을 바꾸는 끝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순간 속도는 당연히 0m/s 나오겠죠. 여기서 0m/s 당연히 나옵니다. 그 위치가 고정이라는 얘기고 계속 진동하는 동안에 물체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어디냐? 물체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여기다가 그래도 이쪽으로 좀 빨라지다가 이제 느려지다가 0 됐다가 빨라지다가 여기쯤 가서 이제 느려지다가 0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최고인 지점이 중간에 어디서 나오긴 할 텐데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평형점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겁니다. 평형점에서 물체의 왼쪽으로 지나가는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그 공통의 속력이 최대 속도다라고 할 겁니다. 양 끝에서 최저 속도 0m/s 가운데에서 평형점에서 2m/s 최대 속도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점 평형점은 양 끝 지점과의 관계에서 항상 가운데입니다. 항상 가운데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전체 거리가 아니라 요 평형점으로부터 저쪽 끝까지 A미터 평형점부터 또 저쪽 끝까지 A미터 이거 똑같이 나온다고 딱 가운데 지점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A미터 값을 진폭이라고 하자. 진폭. 이거 어떻게 해요? 가운데 지점에서 저쪽 끝, 가운데 지점에서 저쪽 끝까지 똑같을 거리. 항상 가운데니까 이거를 평형점이라고 하자. 그래서 A값 진폭이 양쪽으로 똑같을 이 지점에서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이면서 물체의 순간 속도는 0, 최대 0 이렇게 됐었는데 순간 가속도는 요거는 속도
도가 이런 것에 가속도는 반대다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반대로 양쪽 끝에서 최대, 속도는 0이지만 가속도는 최대. 이거 학생들 헷갈리는데 속도하고 가속도는 뭐 아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뭐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을 때 오히려 가속도는 최대이고, 여기 평점에서 쓱 지나갈 때 이때는 가속도는 0m/s제곱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평형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평형점이라는 곳은 어떻게 돼? 평형점이라는 곳은 뭔가의 평형점이다라는 게 뭐가 평형인데? 라고 할 텐데, 이게 무체가 받는 알짜 흰 평형점이에요. 알짜 흰 평형점이라서 무체가 이 지점에서는 힘을 무조건 0N 받습니다. 찾아보니까 0N 받는데 이 소리 원래 길이 그대로인 지점, 이 지점 똑같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 확인됐다. 거기서 Xm 땡겼다. 손 놓으면 Xm만큼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를 반복을 하게 된다.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공식 하나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걸로 해서 유도도 할 수 있지만 공식 하나 외웁니다. 그 평형점에서 진동하면서 왔다 갔다 할 물체의 최대 속도는 얼마냐? A 루트 n분의 k m/s다 외웁니다. 사실 외우지 않아도 유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유도해서 빨리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진폭 A,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 m, 여기서 사용하는 용솔의 탄성계수 k Nm 인 거 이용할 때 A 루트 n분의 k m/s를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도로 가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쓸모있는,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게 일단은 워크북 문제 16번과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랬을 때 16번 문제에서 용수철 달려있고 물체 5kg 뭐 이런 거 있는데, 가 상태인 것처럼 탄성계수 kNm/m짜리 용수철에 병명, 공기저항, 마찰력 다 무시하고 5kg짜리 공 모양의 물체를 가만히 놨더니 당연히 정지해 있는데, 2로부터 나처럼 정지 상태를 당긴 상태에서, 물체를 당긴 상태에서 가만히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 손을 탁 놓으면 공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용수철의 최대 압축되는 길이 얼마만큼 압축되느냐, 물체의 최대 속도는 얼마 되느냐, 몇 m/s 되느냐, 빨리 이거 그대로 써볼까요? 물체, 단진동하는 물체의 질량만 5kg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랬을 때 용수철은 최대 얼마만큼 압축되느냐 그랬는데, 요거는 뭐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원래 길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물체 달아놓은 상태에 비해서 그림 용수철이 이렇게 물체를 Xm만큼 당겼더니 용수철도 Xm만큼 늘어났을 거고, 그 상태에서 꽉 잡고 있다가 던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초기 속도를 또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만히 놓으면은 정지 상태에서 단진동을 시작한 거다 한다면은, 단진동을 시작하고 나서 얘는 진동하는 와중에 0m/s인 순간이 딱 2번밖에 안 나고 그건 고정일 텐데, 지금 출발하는 순간 0m/s인 순간이 된 거니까 딱 용수철로서 Xm 떨어진 지점을 끝점으로 가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걸 반복을 할 거고, 흰 평형점은 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용수철 얼마만큼 줄어들고 변형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게 Xm였으면은 똑같은 Xm 평형점에서 다른 문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Xm에서 정지, 평형점 거기부터 Xm만큼 온대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평형점이 용수철이 원래 길이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는 역시 X미터다 라고 써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런 진동하는 와중에 가질 이 물체의 최대 속력 값은 언제 나타나느냐? 평형점을 쓱쓱 지나가는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가질 평형점에서의 속도로서 그 값은 공식 그대로 쓰는 걸로 합시다. A, 이건 진폭이란 뜻이니까 여기선 X죠. X, 루트, 질량 5kg짜리 물체가 오락가락한다. 5 쓰고 용수의 상수 K, 뉴턴 퍼 미터다 라고 그러면 K값 그대로 써가지고 뭐 숫자를 모르니까 X 루트 5분의 K 미터 퍼 세크가 그게 물체의 속도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17번 또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요. 17번 평형상태 2kg짜리 물체가 용수철로서 또는 평형상태로부터 3m 늘어나 있을 시점에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그럴 때 용수의 최대 압축 길이라든지 속력 구해봐라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숫자는 정수로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17번 문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여기 그 단진동 관련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려고 보고 지금 지워놓기는 했는데 자, 물체는 2kg짜리 땅바닥에 그대로 놓여있으니까 받을 힘이 중력 수직항력은 당연히 상쇄될 것 같고요. R자임이 0일 때의 평형점이라 그러면은 용수철이 적당히 이 길이 자체 용수 원래 길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길이 몇 미터를 아무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용수철에 탄성력이 걸리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평형점이 형성되겠다. 이 평형점은 물체를 1m 당겼다가 나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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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진폭 1m라고 물체를 평형점에서 10m 당겨도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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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하는 식으로 평형점에서 양쪽으로 가는 거리는 항상 진폭만큼 똑같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가 3m만큼 이동해 있는 순간에 여기를 갖다 놓고 내가 손을 놓으면 3m 왔다가 평형점, 3m 갔다가 평형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는데 3m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가 진동의 한쪽 끝일 때인 거고 지금 3m 늘어난 평형점 3m 벗어난 지점에서 속도가 10m/s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가야 멈추겠다라는 뜻을 일단 내포는 한다. 그러면은 아니 10m/s 말고 0m/s가 될 점은 어디냐? 거기까지 알면은 딱 그만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랬을 때 그 거리를 진폭 A미터다 라고 문자로 일단 써놓는다면은 공기저항이나 마찰 없이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내내 언제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지점에서 이런 물체와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나는 계속 보고만 있으면 조금 더 가서 멈췄다가 왔다가 멈췄다가 왔다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기 때문에 외력작용이 없을 거라서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16번보다도 조금 사실 어려운 문제죠. 계산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러면 비교를 이렇게 하면 되죠. 3m 떨어지면서 10m/s로 운동하고 있을 때와 뭔가 끝점에 가가지고 속도가 0m/s였을 때 평형점으로부터 거리는 Am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갖다 하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물체의 속도가 10m/s 2kg, 운동 에너지 2분의 1, 2kg, 10m/s의 제곱 더하기 원래는 mgh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계속 붙어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제로, 지금도 제로일 거고요. 지금 3m 용수철 늘어나 있다. 용수철 자체 길이가 3m 늘어나 있다. 2분의 1 K 3m X 제곱 해가지고 요런 에너지가 100 더하기 요거 450이죠. 550줄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단 계산이 된다. 언제? 지금 현재 당장.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A미터만큼 떨어지고 여기부터 10m/s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서 멈춘다면
속도가 0일 때 거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속도 0이니까 0이고요. 여기도 땅바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이고요. 중력 포텐셜이 0이고요. 거기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점으로부터 거리 또는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a미터라고 한다면 2분의 1 k a 제곱 이렇게 쓰일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시키는 대로 됐고 여기 당연하면서 모르는 거 A 값 이런 거는 문자로 나타내면서 한번 역학적 에너지 쓰면은 이게 같아야 된다 라고 놓고 풀 거다. 뭐 0, 2분의 1 k 제곱이 550 나와야 된다는 거죠. k 값은 사실은 100 알고 있으니까 k 값은 100이니까 2분의 100 50 a 제곱 그렇게 되니까 a 제곱은 11 a는 루트 11m a가 뭐라고 내가 지금 평형점에서 저 끝까지 갔을 때 0m/s가 되는 지점 이게 루트 11m라고 나온다고. 정수값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끝까지 갔으면 이제 저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왔다가 요 끝까지 가서 순간 또 멈출 텐데 이 길이도 루트 11m다. 진폭이 루트 11m인 진동을 계속 하게 될 거다. 그럴 거고요. 17번에 2번. 그러면 이런 단진동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물체 최대 속력은 얼마 값으로 나올 거냐 그랬어요. 물체 최대 속력 얼마? 물체 최대 속력 특별히 연산 과정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공식에다 대입하면 단진동하는 물체의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도 V 맥시멈은 하고 했을 때 자, 요 계속 보면서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서 외워줍니다. 일반적으로 진폭 A 물체 질량 mkg 용설상수 K Nm 짜리가 요게 최대 속도 평형점에서 얼마 가진다? 공식 어떻게 된다? A 루트 m분의 k 이렇게 떨어진다. 그 대입만 하면 됩니다. A 값 앞에서 루트 11m 루트 11m라는 거 구했고요. 루트 다시 루트 m 2kg짜리 k 100짜리 하니까 뭐 루트 50 요거는 5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 속도는 5루트 22 m/s 뭐 유리수로 예쁘게 나오진 않아도 여기 싹 지나갈 때 5루트 22, 5루트 22 m/s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외우고 그대로 써주기만 해도 문제풀이는 충분하다. 자, 그래서 여기 17번이었고 16번 예를 들고 17번 문제 풀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또 썼어야 되기는 하는데 18번 같은 문제는 또 약간 또 다른 문제죠. 자, 18번 문제의 경우 천장에 용수철이 달려있고 늘어뜨려진 용수철 밑에 물체의 질량 2kg짜리가 달려있을 건데 요거를 구분해 가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구분을 해보자. 18번 여기에서 18번 문제에서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그림을 4개씩이나 그려놨어요. 각각이 무슨 의미 가지는지 봅시다. 첫 번째 상황은 용수철 지 혼자 천장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한쪽 끝에 물체도 없고 내가 이거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있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물체는 현재 용수철이 현재 이게 총 길이가 그냥 원래 길이라고 할 겁니다. 용수철 자체 질량이 없을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물체가 2kg짜리인데요. 타성계수는 100이고 2kg짜리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높이 조절 잘했더니 내가 가만히 봤을 때 약간 늘어나긴 했을 텐데 약간 늘어난 이 길이가 x라고 합시다. x미터만큼 늘어났을 때 요 용수철에 달린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자. 이렇게 늘어나고 내가 살짝 진동을 안 하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현재 물체와 용수철 관계에서의 단진동, 용철진동 평형점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평형점 역할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평형점 하면 두 가지 좀 떠올리자. 뭐 세 가지, 네 가지 떠올릴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떠올리자. 물체가 만약에 진동을 한다면 평형점 기준으로 아래로, 평형점 기준으로 위로 똑같은 거리 될 진폭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진폭, 작게든 크게든 하다 보면은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서 또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나가야 될 텐데 그때의 속도가 최대 속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최대 속도 구해라 그러면 항상 평형점 맨날 나옵니다.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것밖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가 평형점이구나. 그때 xm만큼 늘어나 있겠지 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합시다. 평형점의 의미가 무슨 평형점? 물체가 받는 R자 힘 평형점. 물체 지금 무슨 힘 받아? 중력을 아래로 20N 받을 거고요. 중력을 아래로 20N 받은 건 이건 2kg이니까 당연한 건데 여기서 R자는 0이기로 했잖아. 그런 지점이 있다 치고 잡자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는 힘 얘기로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얘기가 아니라 이 힘을 위로 20N으로 상쇄하고 있어야 돼. 위로 20N으로 당기고 있어야 돼. 탄성력 위로 20N이 걸리려면 탄성력은 kxN, k∆xN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100 곱하기 x 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x 값은 용처럼 원래 길이로부터 용설이 늘어나 있는 길이는 0.2m 20cm다. 요걸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거 하나 찾아놨어요. 그런 다음 물체가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 기준으로 뭐 어디가 더 가고 뭐 하고 있는데 아래로 지금 10m/s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아래로 10m/s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가 용수철 원래 길이 기준으로 3m 늘어나 있는 시점이다 라고 그랬어요. 3m 늘어나 있는 시점이다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10m/s가 좀 걸리니까 참고사항 하나만 더 봅시다. 10m/s로 지금 진동 중에 왔다 갔다 한다 치고 이렇게 되면 아직 완전히 멈춘 게 아니니까 10m/s는 좀 더 내려가서 정지하는 시점이 올 거다. 정지하는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단지를 계속 한다면 이제 진동의 끝 지점이 여기 하나 확정이 된 거고 평형점은 아까 전에 찾아 놓은 거고 요 길이를 알면 이제 진동은 딱 이만큼 더 올라가는 지점까지 물체가 갈 수 있도록 띠용띠용 하는 진폭 A미터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17번 문제에서와 18번 문제에서는 조건이나 상황이 되게 비슷한데 용수철이 세로로 서 있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럼 풀면 되겠네. 알고 있는 요 그림에서 나온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에 대해서 구해주고 그리고 이런 때가 있다 치고 속도는 제로 평형점에서 A미터 진폭 내려온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하나 더 구한 다음에 니랑 내랑 같을 거야 하면서 이제 써준 거 비교를 하고 싶어요.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도 다 구하고 여기서도 다 구해서 는 하고 쓰면 돼요. 뭐 한 3개 정도 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싶은데 요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운동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더하기 탄성 포텐셜 더하기 다 더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는데 요거에서 약식이 있어요. 약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대신 약식으로 구하는 거는 좀 제한적인데 약식으로 구할 때에는 마치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힘들고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y라고 봅시다. 2분의 1 분석더하기 2분의 1 k y제곱 하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y는 뭐냐? 이건 뭐 질량 속도 그대로고요. y 값은 현재 물체가 평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평형점부터 거리다. 요게 x는 뭐였는데 요거는 용수철의 실제 변형 길이고 요거는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한 걸 쓴다면 숫자가 바뀌겠죠. 그럴 때에는 중력 포텐셜에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요게 바뀌는 그런 구조 와중에 요게 이미 다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역학적인 보존을 쓴다 그러면 자 이건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해서 V값 어느 순간 속도를 구하거나 아니면 Y값이 임의점이기는 하지만 V를 제로로 놓으면은 요게 진폭이 되면서 진폭을 구할 때도 쓰게 된다. 뭐 진짜 역학적 에너지, 진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쓰기는 곤란한데 X하고 Y가 다음이 되니까 요거를 X 대신에 Y로 쓰니까 진짜 이것은 아니긴 하지만 요렇게 된 것이 보존된다 라고 하면서 풀어도 V값 구하거나 뭐 진폭에 대한 설명하거나 뭐 최대 속도, 이 순간 속도 뭐 이런 거 가는 거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진폭과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탄성 포텐셜의 용수의 실제 변형이 이게 아니라면은 요거 약식을 지금 쓸 수도 있어요. 여기 현재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2kg짜리가 10m/s로 운동 중이다. 더하기 2분의 1 mg 차지 말고 2분의 1 k 100 x 제곱 변형된 길인데 여기서 여기서 y라고 해야 되죠. y 제곱은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다.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다. 근데 문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 지금 3m라는 것은 용수철에 변형된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요걸 생각하면은 R자인 평형점 탄성력과 중력 똑같은 지점 찾으니까 그때는 용수철이 0.2m 내려온 지점이니까 그러면 Y값은 2.8m 나오겠다. 2.8을 제곱해주면 돼요. 숫자가 뭐 계산이 아주 암산으로 쉽게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질량, 속도 제곱, 운동 에너지 2분의 1 k y 제곱 y 지금 조건에서는 2.8이었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보존될 거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원하는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보존이 돼야 되겠다. 아무 데나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구하고 싶은 거는 진폭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폭만큼 가 있다. 순간적으로 정지한다.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약간 약식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 거리값에다가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넣게 되면은 평형점부터 거리 진폭을 넣게 되면은 2분의 1 100 a 제곱 한 것만 쓰지 mgh는 안 쓰기로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마침 속도 제곱과 탄성계수 값이 다 100 이렇게 돼가지고 요 100 이런 거 싹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식 그대로 쓰면은 1 더하기 2분의 2.8의 제곱 은 2분의 1 a제곱 a 값은 2.8 제곱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루트 씌우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얼마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암산이 잘 안 되네. 얼마지? 뭐 그렇게 해서 진폭 a 값을 구했다면 그러면 물체는 거기를 이제 진폭 끝지점, 진동의 끝지점으로 두면서 평형점까지 갔다가 그렇게 해서 구한 a만큼 고스란히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3번 먼저 볼게요. 용수철의 길이가 변형되는 범위는 얼마냐? 라고 그랬어요. 지금 관련된 내용 계산을 다 끝냈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변형되는 범위는 얼마냐? 라고 그랬으니까 용수철의 총 길이가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은 원래 요런 길이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이만큼 줄어드는 것부터 이만큼 늘어나는 것까지 한다 그래서 얼만큼 최대로 늘어나면 줄어들었을 때 얼만큼 최대한으로 줄어드냐 최소값을 가지느냐 용서 자체 길이를 물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설의 원래 길이 기준으로 여기가 벌써 어디가냐 여기 평형점이 벌써 20cm 0.2m 간 지점이니까 늘어나기는 여기까지는 0.2 더하기 a 요 길이는 a 빼기 0.2 a 더하기 0.2 a 빼기 0.2
최대 A 플러스 0.2m 늘어나고 용솔 자체로서는 쭉 늘어났다가 왔다가 용솔로서는 A 마이너스 0.2m 살짝 줄어들고 또 쭉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진동하는 과정에서 용솔에 변형되는 범위다라고 하자. 자, 그리고 물체가 최대 속력을 가질 때 용솔에 변형되는 길이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물체 진동 과정에서 최대 속도 어디서 가져요? 언제 물체는 최대 속도를 가진다? 용수철 났다 그러면 항상 평형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평형점 상황일 때, 물체 위치가 평형점 상황일 때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 얼마? 0.2m 늘어나면 탄성력과 중력 상쇄될 R자 0m 나와서 거기가 평점이다 그랬으니까 용수철 0.2m 늘어났네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1번은 물체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맨 아래 최저점, 맨 위에 최고점 그 딱 가운데 지점에서 진폭하는 딱 가운데 지점에서 물체는 최대 속력 V 값을 가질 때 V 맥시멈 값을 가질 텐데 그때 속력 값은 얼마겠니? 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용수철 진짜 단진동하고 있는데 물체 최대 속력이라 그러면은 맨날 공식 쓰면 된다는 거죠. V 최대값 맥시멈은 공식 또 나올 때마다 외워둡니다. 물체 최대 속력 얼마? 진폭 A, 탄성계수 K, 질량 M 그러면은 A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거. 또 대입할 거예요. A 뭐 요거 좀 계산한 다음에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그래야 되는데 A 그러니까 루트 M 2kg짜리가 진동 중이에요. K 100짜리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주는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올 것이 물체가 가질 중간순간 최대 속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 결과는 뒤에 해설에서 써놨으니까 2.8제곱이 얼마더라 뭐 해가지고 그것만 계산만 더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8쪽 19번부터 20번, 21번 이런 것 중에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싶은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 문제 몇 가지 하고 나머지 문제들 이런 걸 연습하면 좋겠고 우리 일과 에너지 오늘 나눠준 자료에서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쨌든 용수철 관련한 문제가 오늘 나눠줘요. 24, 5, 6, 7, 8, 9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24, 25, 28, 9, 10번 요 5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24, 5, 8, 9, 10 24, 5, 8, 9 30번 문제 요것들이 9월, 6월 뭐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서 선생님들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들도 풀어봐야 되고 용수철 문제로서는 뭐 이 정도 난이도 이상의 문제는 내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설 다룬 것을 개요만 봤는데 일단은 내용 설명 먼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풀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풀질 않아가지고 지금 조금 순서가 꼬이기는 했어요. 요거까지 하면은 일과 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다 한 거니까 이제 관련 문제 여러분들 좀 푸는 시간 플러스 설명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조금만 가진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을 하시고 잠깐 푸는 시간 지금은 가집시다.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면 위에 마찰 없는 지면 위에 A 물체와 B 물체가 원래는 정지해 있었다 그러자 두 물체는 질량이 다른데 문제 그림에서는 A, B 물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그리면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의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각각 따로따로 P지점, Q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습니다. 두 물체 1kg, 2kg짜리 F뉴턴이라는 A든 B든 완전 지면 나라는 방에 F라는 크기의 힘을 같이 받고 있으니까 저 힘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결국은 Q점까지 이동할 거다. 여기까지 가기는 갈 건데 이 다 도착하는 동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항상 우리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 가속도, 이일, 에너지 뭘 하든
물체가 받는 힘 분석, 뭐 무슨 힘 받고 있나 하는 것들 다 찾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당연히 중력, 완전 아랫방향으로 10N 가해지고 있고요. 항상 땅바닥에 붙어서 갈 거니까 그 접촉한 땅바닥으로부터 수직 방향, 덕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적당히 N1N의 힘을 받고 수직 항력이죠. 크기는 당연히 10N 나오긴 할 건데 뭐 크기 뭐 몰라도 됩니다. FN 적당한 크기의 오른쪽 힘 있다고 하자. 다음 B 물체는 2kg 질량 가니까 당연히 중력 아래로 20N 가해질 거고요. 언제나 땅바닥에 붙은 채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수직 항력 지면으로부터 B가 받는 수직 항력 N2N 요거 20N 될 겁니다. 이거 상쇄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FN을 또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억 F가 A 또는 B의 한 일, A의 한 일, B의 한 일은 같냐 다르냐 물어봤습니다. 일의 정의죠. 1 W는 스칼라량으로서 Fs 코사인 세타 한다고 했어요. F를 누구에 대한 힘이 무슨 힘이 어떤 물체 S만큼의 변이 이동하는 동안에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F 자리에다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요 크기라고 한 그 F를 이게 한 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얼만큼의 시간 T 속도 V, 가속도 A 이런 것들 안 쓰죠? 그냥 기억 1 구해라 그러면은 F에서 코사인 세타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F가 한 일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직 항력이나 중력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게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 혼동스럽게 하는 페이크 자료가 더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차라리. 그러면 뭐 F뉴턴이 물체 요렇게 가는 동안에 요 길이 S미터라고 하자. 이 물체 F뉴턴 요 S만큼 똑같이 가는 P에서 Q까지니까 시간은 이게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그럴 동안에 나름 요 F가 한 일, 여기서 F가 한 일은 똑같겠죠? F, S, 코사인 세타 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뭐 이거 1kg짜리, 2kg짜리 뭐 묵직한 거, 조금 가벼운 거 이게 서로 다르게 잘 모르겠는데 해도 시키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정의에 따라 구해주자. Q에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물어봤어요. 어쨌든 정지 상태에서 두 물체가 최종 Q 지점에 도착할 때의 속도 VA, VB가 있다면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 질량 2kg의 V제곱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에너지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이 에너지 정리 물체가 받은 힘에 대한 일은 그 물체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게 이런 정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물체가 알짜 힘이 한 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된다고 했고 뭐 포텐셜 에너지 그런 얘기 하고 물체가 받은 힘 중에 중력만 제외되는데 탄성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해서 받은 일만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 물어보니까 이걸로 가자. 이걸로 운동 에너지 내가 받는 힘들 위로시 아래로시 오른쪽으로 F의 알짜 힘이 한 일 구해라.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짜 힘이 뭐밖에 없어? 오른쪽으로 F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F, F가 한 일, Fs 코사인 세타 1, Fs 줄만큼이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다. B 구하려고 했더니 B는 20N으로 상쇄된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F뉴턴이 S미터만큼 가는 동안에 해준 일 이게 알짜 힘이 돼버리니까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도 또 요거랑 같아지겠다라고 해서 도착할 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인데 최초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 변화 그 정도가 더는 최종 운동 에너지도 똑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크고 어쩌고 몇 대 이런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똑같다 해야 되겠고요. 디귿 Q에 도달할 때 속력은 여기서 쓴
VA 미터/s과 VB 미터/s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니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F뉴턴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주면 알짜 힘에 의한 일이 똑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똑같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2분의 1 1kg VA 제곱이 2분의 1 2kg VB 제곱하고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VA가 루트 2배로 더 크겠다. 도착 순간 뭐 1m/s 루트 2m/s, 2m/s 2루트 2m/s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더 빠르기는 한데 그게 루트 2배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속력이 같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고요. 4번 3번하고 4번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봐라 라고 한 거는 4번 문제가 3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AP 물체 질량이 1대2 아무튼 다르면서 요렇게 결국에는 S미터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F를 외력으로 받으면서 라고 했던 것처럼 요 문제에서도 역시 물체가 EM 대 M으로 질량비가 1대2가 아니라 2대1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최초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최초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인데 이게 똑같은 자리예요. 시작점, 끝점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정지 있었고요.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이 매달려 있어서 F라는 힘을 가했다라 그러면 중을 이쪽에서 F로 당겼다라 그러면은 그 뜻은 이 줄에 걸렸을 장력을 크기를 F뉴턴이라고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쓰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물체 움직임에서 분석할 때 이런 경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체가 빗면 따라서 S미터 갔다. 이것도 결국은 S미터 빗면 따라서 가네. 그러면 높이를 또 다시 써주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변이는 이렇게 S미터지만 높이 변화는 그거보다는 적은 H미터만큼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다. 실제 변이의 크기보다 높이 변화가 더 적게 나오면은 요거는 구분해서 다른 문자로 좀 써주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일단 물체 움직임 상황을 보는 데 쓴 다음에 물체가 받는 힘 또 다 써줘야 되죠. 힘들. 물체는 중력을 EMG 받는다. 그리고 항상 빗면에 다 있을 거니까 어디에 다 있으면 수직항력. 요 빗면 모양의 법선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적당히 N1뉴턴 해서 쓰고요. 장력 요런 경사 윗방향으로 F뉴턴이라고 쓰기로 문제 조건에서 줬어요. 다음 나 상황에서도 질량 mkg인데 그러면 중력을 아래로 mg 받겠다. 다음 수직항력 항상 빗면에 다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n2뉴턴을 가하겠다. 다음 줄 항상 붙어 있을 거니까 F뉴턴의 장력 받겠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뭐 질량에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기억력 이거 찾아봅니다. 다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와 Q에서 같냐? 그랬습니다. 아직 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올라가는 이 물체는 여기서랑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냐? 보존되느냐?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줄면에서 이렇게 쭉 당기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언뜻 안 될 것 같죠? 왜? 부자연스러우니까. 누가 개입하지 말고 알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든 올라가면서 느려지다가 또 미끄러져 내려가든 이런 게 역학적으로 보존되는 건데 이런 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이 에너지 정의를 통해서 구해보자. 무슨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0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으면 역학적 변화가 제로 나올 거고 역학적 보존이 안 됐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와가지고 역학적이 줄어내 늘어내 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뭐라고? 물체가 받았을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분석한 대로 가 상황에서 물체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받아요. 그 중에 중력은 무시하고 일단은 생략하고 요거랑 요게 해준 힘이 이 두 힘이 해준 일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라고 할 건데 요 힘은 요렇게 빗면 따라서 가는 물체에게 0줄의 일을 할 거고요.
이 각도가 얼마나 상관없이 빗면의 수직으로 가진 수직항력은 빗면 나란하게 가는 물체에 대해서는 둘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0줄의 1을 할 거고 F 장력이 하는 일이 뭐냐? 장력이 하는 일이 바로 줄 모양 보니까 이렇게 경사는 따라가는 방향으로 줄이 늘어져 있으니까 물체 움직이는 방 있을 때 요 사이 각도는 제로네 코사인 세타 1 fs 줄의 1을 받겠다. 요게 한 1 fs 줄, 요게 한 1 0. 그래가지고 fs 줄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 양수값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고 일단은 보존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확실한 말이다 하겠습니다. 니은 F가 한 일은 가에서 나와서 가에서도 F가 일을 하고요 나에서도 F가 일을 합니다. 중력 수직 항력은 뭐 그냥 그건 나중 일이고 F한 일만 아무튼 여기서 구분해봐 그랬을 때 F한 일은 가에서 FS 줄 이렇게 될 거고 나에서 FS 줄이라고 뭐 나온 거 그대로 쓸 수밖에 없죠. 똑같다 해야 되겠네요. 뭐 똑같아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물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가에서 나에서 어떠냐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는 변화에 대해서 2일 에너지 정의로 표현을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요거는 그냥 mg 델타 h 질량 중력가속도 높이 변화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mg 델타 h 하면 되겠는데 h 값을 정확히 몰라도 이렇다라는 h값이 있다면 p점, q점 똑같은 만큼의 높이 똑같을 거니까 질량 큰 게 2배만큼 뭐 포텐셜이라고 더 많이 크게 증가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4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6번 한번 풀어봅니다. 6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풀더라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풀이 방법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번 풀어봅니다. 여기 뭐 실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실험대는 마찰은 없을 거고요. 모든 공기저항 무시할 거고 3kg, 2kg짜리 물체를 일단은 가만히 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을 얼마나 줄지 그래서 물체들의 변이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뒀더니 뭐 여기까지 갔네 이것도 여기까지 왔네 그랬을 때 줄이 막 늘어나고 신축성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체들이 요만큼 가면 같은 거리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네. 동시에 물체들의 속력도 0,0이었다가 오른쪽으로 V면 아래쪽으로 V라는 속력 이런 것도 뭐 공통이 되긴 하겠네요. 요거 힘 구할 때 도르래 물체 연결 힘 속도 같이 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가속도 구하고 뭐 그럴 때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중력가속도 10m/s제곱이고요. 줄에 걸리는 장력이 몇 뉴턴이냐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돼요. 잘 풀었어요? 줄에 걸린 장력 잘 풀었어요? 이게 장력 구하는 과정에서는 1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치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물체들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변이가 Sm 이렇게 생겼다 치고 A가 받는 힘 지구 전체가 물체 A에게 가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30N 될 거고요. 면에 항상 붙어서 가니까 위쪽으로 수직항력 NN 항상 받을 거고요. 바닥면으로부터 또 줄에 연결된 채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적당 크기 TN 장력을 받을 거라 A가 받는 힘이에요. B가 받는 힘 아래로는 중력을 20N, B는 질량이 2kg이니까 일단 받을 거고요.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위로 같은 줄 TN 받는다라고 해주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체들 니들하고 움직여봐 그러면은 당연히 A는 오른쪽으로만 B는 아래쪽으로만 움직일 것 같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아래 방향 가속도는 0N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30을 위로 30되면서 상쇄시키겠다. 그런 다음에 A가 오른쪽으로 가지는 가속도와 B가 아래쪽으로 가지는 가속도가 같다면 그 가속도 값은 질량분의 힘 A의 가속도는 A의 질량 3kg분의 A의 오른쪽 기준이니까 플러스 T 이렇게 하면 되고 B의 아랫방향 기준의 가속도 A 값은 2kg분의
아래로 20, 위로 t, 20 마이너스 t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놓고 둘이 같다라고 했으면 분모의 합 5분의 분자의 합 20 하면은 요게 4 나와야 된다. 여기 넘어가는 거는 가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 나온 거 t 요걸로 계산하면 금방 나오네요. 장력 t는 12N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걸 아직도 힘들어하면은 지금 1에너지 구하기는 더 1에너지 정리 얘기하는 건 훨씬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됐으면 좋겠고, 자 일단 힘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A가 받는 힘 3개, B가 받는 힘 2개.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문제를 1에너지 정리를 활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1에너지 정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체들이 움직일 때 물체 변이는 오른쪽으로 S, 높이 변화는 0. B는 높이 변화이자 변이 자체가 아래쪽으로 S 이렇게 나온 운동을 할 거고요. 그 S 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A와 B와 B의 합값에 대한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쭉 다 써볼 겁니다. 여기다 쭉 다 써볼 건데, 그러니까 9개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리거나 그러는 게 아무 때나 되게 좋은 게 아니라 한 물체가 나오면 굳이 그릴 필요도 없는데 두 물체 또는 세 물체가 줄로 연결돼 있고 도르래로 묶여서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럴 때 쓰기 좋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 텀에다가 쓸 때는 A와 B는 속력이 공통일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질량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 크기도 질량비를 따라가면 돼요. 빨라지죠?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를 각각 3K, 2K다라고 하자. 그런 다음 둘의 합은 그냥 적당한 그냥 비례상수 K 값에 대해서 3K, 2K, 5K 증가라고 보자. 그렇게 쓰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해봅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 델타 h 가지고 그냥 구해요. 이거는 뭐 1에너지 정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아니 높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라는 걸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A는 높이가 안 변하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올라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근데 B는 2kg짜리가 S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2kg G 10m/s 제곱 20S 이렇게 나타나겠네. S 1m, 100m 뭐 이런 거 넣어주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20S 줄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에 마이너스 20S니까 마이너스 20S 이렇게 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구할 때 이 에너지 정리를 쓰자. 여기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더하지 말고 이 에너지 정리를 쓰자. 무슨 얘기다? 여기서 A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별도로 B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 따로 구해주는 걸 여기다가 써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물체 중력과 수직항력 받는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 특정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힘, 지금은 수직항력과 장력이 하는 일, 수직항력이 하는 일은 제로, T가 하는 일은 TS, 역학적 에너지 TS만큼 증가합니다. B 물체는 중력과 장력 받는데 중력은 지금 생략하고 장력이 하는 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장력의 크기 T에 대해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체 자체는 아래로 변이 S를 가지니까 둘 사이 각도 180도 마이너스 TS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써놓고 났더니 요거 합은 또 0 되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합이 제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합은 0이다. A,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그건 보존된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써놓고 보니 요거 다음에 요거 돼야 되는 거죠. 5K 빼기 20S는 제로,
K는 4S 이렇게 쓸 수 있겠고, K가 4S라면 요거 플러스 20S, 요거 플러스 8S, 요거 플러스 12S. 잠깐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이것도 나와야 되잖아. 운동에너지 변화, 포텐셜 변화, 역학적인 변화니까 A에 대해서만도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나와야 돼요. 그래요. 12S 플러스 12S 더하기 제로는 TS. 이거 12S. T는 12. 둘이 연결한 물체 걸리는, 줄에 걸리는 장력 크기를 T라고 놓기로 했는데 그 T가 12라고 나왔네? 12뉴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놓고 니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냐 그랬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 뭐 미리 다 해놨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제로 아니다. 마이너스 TS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그래야 되겠고, 디귿 일요일 한동안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하나씩 끊어서 봅니다. 이런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3K 또는 12S,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20S 몇 대 몇? 12S 대 20S 3대 5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3대 2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라기보다도 도르래 연결돼서 움직이는 두 물체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거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 등등에 대해 물체가 받는 힘 분석하는 거는 당연히 앞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A, B, A와 B 합 운동에너지 포텐셜이 역학적 에너지 쫙 다 구하는 것을 운동에너지 변화비는 질량비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비는 MGH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비는 E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쓴 다음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뭐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처럼 이렇게 쫙 해야 된다 하다 보면은 뭐 저거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제 조금 더 풀어보는데 10번, 11번 풀어봅니다. 자, 11번보다 10번이 약간 더 어려운 느낌도 있긴 있는데 원칙만 따지면 풀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겠어요. 최초에 A 물체, B 물체, 질량은 M3M의 물체가 특정 위치에 이렇게 빗면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사가 양쪽이 똑같아. 어디가 더 가파르고 완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놓으면 당연히 질량 작은 것보다 질량 큰 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리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위치가 원래 높이 차이였었는데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 내려가고 올라갈 거래요. 그럴 때 물체들이 움직이면 습관적으로 변이와 높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분해서 문자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갑니다. 요거 S만큼 변이를 가질 때 A는 높이는 그보다 작은 H만큼 올라간다 라고 하자. 그런 다음 일단 B도 그러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신축성이 없으니까 줄이 요만큼 갔다 요만큼 온다 그러면은 물체 변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체 변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높이는 다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뒷면의 경사가 똑같기 때문에 요런 경사 S 가면 높이 올라가는 거랑 요런 경사 내려갈 때 S만큼 갈 때 높이 내려가는 게 똑같이 H씩이라고 하자. 자 일단은 전체적인 물체 움직임 파악을 했고요. 각각의 물체가 움직임도 받을 힘 다 분석을 해봅니다. A 물체가 받을 힘 완전 아랫방향으로 중력 mg 크기. 다음 언제나 요 면에 접촉 상태로 가니까 언제나 요 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적절한 수직항력 N1N을 받자 줄에 매달린 채로 가니까 줄 방향으로 끌려가는 적절 크기 TN을 받자라고 하자. A가 받는 힘은 이렇게 3개로 끝났고요. B가 받는 힘도 보다 B도 3M 질량을 가지니까 내려가는 내내 아래로 중력을 B가 받는 지구부터의 중력 3mg 이렇게 하고 언제나 빗면과 접촉 상태로 가니까 뭐 적당한 빗면 갖고도 수직
방향 요쪽으로 N2 크기의 힘을 받더라. 다음 물체가 항상 줄이 달린 채로 가니까 요쪽 방향으로 T뉴턴의 장력을 받더라. 요 수직 항력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 장력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되죠. 공통줄, 같은 줄 여기서 받는 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B도 3개의 힘을 이렇게 받고 A도 이렇게 받는다 라고 한 다음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는데 알긴 알아요.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까 썼던 일 에너지 힘 구하는 거 요거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써도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어떻게? 물체라고 하는 것이 A와 B 두 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두 개 합한 것도 써야지. 운동 에너지 변화를 쓰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쓰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쓰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A 플러스 B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 여기다가 정지했다가 빨라지면서 올라갈 거니까 두 물체 운동 변화 질량비로 빨라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써줄 거고 질량비가 1대3, M, 3M 그러니까 적당한 상수값에 대해서 플러스 K, 플러스 3K 이렇게 써주자. 더하면 플러스 4K.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H, MG 델타 H를 이용해서 써주자. 그러면 S만큼은 변이고 A의 높이 변화는 H니까 M짜리가 H만큼 플러스 MGH라고 하자. 아까 전에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경사 같은 빗면에서 그런 거 기준으로 하면 B 3M짜리도 높이로서는 H만큼 내려오니까 같은 크기라고 다 확인했었죠?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M짜리가 H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포텐셜 변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높이 변화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요거는 더하기도 편안하게 마이너스 2mgh 일단 써놓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중력 빼고 나머지 힘들에 의한 1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A가 받았을 중력 빼고 N과 T가 한 일, N은 S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는 일 0, T는 이렇게 S가 하는 동안에 하는 일 플러스 TS. 힘 방향하고 변이 방향이 완전 나란하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B로 넘어갑니다. B는 중력, 생략, 수직 항력이 하는 일 0줄. 크기가 어쨌든 간에 이런 장력이 S만큼 가는 동안에 한 일 마이너스 TS. 다 이해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TS. T가 뭔지 S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나름 요거 합은 또 0 나와야 되겠네요. A의 운동에너지 포텐셜의 역학적인 변화, B의 둘의 합에 대한 뭐 더하기 하면 또 이거 합도 더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요거네요. 요거 4K 마이너스 EMGH를 더하면 0 나와야 되니까 4K는 2 플러스 2MGH 또는 K는 2분의 1 MGH 다 갖다 대입합니다. 요거 플러스 2MGH 요거 플러스 2분의 3 MGH 요거 플러스 2분의 1 MGH 더하면 요거 TS는 2분의 3 MGH 딱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MGH 뭐 이렇게 구하긴 했어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된 동안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E0라고 놓자그랬어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MGH를 E0라고 두자고 했습니다. MGH를 E0로 둔다면 이래 된 동안에 B의 운동 에너지 물어봤네요. B의 운동 에너지 이게 MGH 이거를 E0로 두다음에 2분의 3 E0 여기서 나타내는 표기법이나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표시하자라는 거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답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내용상으로는 앞에서 푼 문제하고 풀이 방법은 똑같다고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보면서 높이, 빗면상 뭐 이런 것들 약간 고정해주는 거
그런 것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네 하는 게 안 나온다면 이걸 일단 구하고 저거 구하면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지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구하지 않아도 나온다면 잘하는 거고, 그러기 전에는 아이고 나는 이쪽에 뭐부터 일단 구해야 되는지 볼 때마다 헷갈려 그러면은 그냥 다 구하라는 뜻인데, 요 방법 조금만 숙달되면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공면이 있는데요. 이쪽 뭐 H점이라고 하는 점에는 높이는 H인데 거기서 EV로 움직이던 물체가 높이는 EH로 지나가는 이 순간에는 속도는 9m/s로 가는데, 그러다가 어디쯤 가서는 정지한다 라고 했어요. 거기 높이를 H라고 그냥 하자. 시점의 위치는 라지 H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라지 H를 스몰 H로 표현해봐라, 그걸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정답 찾아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물체가 여기서 빵 던졌기 때문에 따당 했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는데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니 뭔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니? 내가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운동이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내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자료에서 나온 특정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 일단 구할 수는 있는데, A, B,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다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를 나름 써놓으면 그게 뭐 차이가 하나도 안 나네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써보면은 뭐 질량 모르는데요. 모르면 M이라고 봐. 어떻게든 되지.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겠지. 몰라도 풀 수 있는가 보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2V의 제곱 4V 제곱 더하기 mg h. 요때는 2분의 1 또 M이죠. V 제곱 더하기 mg 2h.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0, 높이를 라지 h라고 한다면 더하기 mg 라지 h. 이렇게 구한 게 나름 역학적 에너지들이다. 이렇게 하자. 그런 다음에 이건 외력에 의한 일이 없다. 또는 뭐 미끌미끌한 거 이렇게 슥슥 가다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해버리면은 나름 써놨는데 이거 같고 같아야 돼 라고 이렇게 두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보니까 넘기고 싶죠? 넘기면 2분의 3 mgH는 2분의 3 mv제곱은 mgh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요거 양변 3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표현 자체 자꾸 여기만 견눈질 하지 말고 이 표현 자체에서 요거 이용해서 변형이 가능하겠다. 2분의 1 mv제곱까지가 2분의 1 mv제곱이 3분의 mgh니까 요거는 3분의 4 mgh라고 할 수 있어서 요걸 또 다른 표현으로 3분의 7 mgh라고 쓸 수 있네. 여기에다가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될 양을 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게 이거라네. mg 라지 h는 3분의 7 스몰 h 라고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풀 수 있는 역학적인 보존 법칙을 되게 편안하게 쓰긴 하는데, 얘기했죠? 문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약간 생역학 문제, 물리 문제라기보다는 문자 다루는 그 요령, 센스가 조금이라도 빠르고 실수 안 하는 그런 문제라서 수학 문제에 약간 더 가깝다 이런 정도인데,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여러분 풀어봐라 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여기 도르래 주로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이 풀 문제가 있어요. 16쪽에 25번하고 워크북 6쪽에 13번입니다. 여기서 25번하고 워크북
6쪽에 13번. 요 두 문제 같이 풀어보는데, 잠시 쉬는 시간 좀 포함해서 풀어봅시다. 이 25번 문제는 또 놀이기구라 그랬는데, 뭐 놀이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냥 질량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뭐 하나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은 안 가르쳤으니까 일단은 M킬로그램이라고 그램이라고 두고, 요거 PQR점 바닥에 있을 때 중간 H 높이 지점일 때 최고 높이 3H 땅바닥부터 높이일 때 요거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운동에 대해서 이걸 최고 높이 지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정보도 약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그냥 있으면은 당연히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F라는 적당한 크기의 힘을 위로 잘 가했더니 Q 지점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Q까지는 올려놓고 이 힘을 여기서부터 뺐대요. F라는 힘을 뺐는데 그래도 땅바닥에 있을 때보다 Q 지점 갈 때 올라가는 동안 F가 어떻게 잘 작용해서 힘을 잘 가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거기 때문에 Q점을 지날 때에는 속도가 Vm/s로 된다고 치자. 땅바닥에 있을 때는 0m/s였는데 Vm/s가 되는데 여기부터는 힘을 뺐는데도 R까지 가는데 어떻게 R까지 가냐? 마치 높이 H점에서 내가 위로 물체를 V로 던졌다면 어떤 힘을 더 주지 않아도 위로 던진 거니까 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탁 최고점 가다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느라고 올라간 게 이게 속도 적당히만 주면은 EH 높이를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체가 F를 또 가하니까 열심히 미는 힘이 있으니까 위로 점점 빨라져 가다가 그때 생긴 속도 때문에 힘을 빼도 이제 느려지면서 여기까지 가서 탁 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 최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동할 때 요거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도 뭐 이제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P 지점, Q 지점, R 지점 각각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땅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도 0, 역학적 에너지 0. Q 지점에 같다 치고 속도가 있다 치고 질량은 M이라고 일단 문자로 둔다면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M짜리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H 지점이야 이렇게 일단 쓰자. R 지점에 가서는 운동 에너지는 0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이제 지면으로부터 높이 0H 여기는 3H 해야 되니까 mg 3H 3mgh 또는 mg 3H라고 하자. 자 그랬는데 적절한 속도와 질량, 높이 여기서 표시된 H 또는 3H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순간순간 구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원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된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냐 또는 보존됐냐를 알고 싶어요. 자, 물체가 중력 받고요. mg 위로 f 받으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높이이자 변이 h만큼 올라가는 동안에는 해당 물체는 여기에 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얼만큼 1에너지 정리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 빼고 나머지 힘들이 한 일이니까 아래로 mg 중력 위로 f 아무튼 중력 아님 그럼 이거 뺐더니 남은 힘이 얘밖에 없어요. F가 정확하게 위로 가는 동안에 한 일 플러스 FH 만큼이 역학적인 변화로서 1에너지 정리에서 또한 나오기도 해야 된다.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인 어떻게 해야 돼? 막 밀다가 힘을 빼는데 속도 생겼으니까 슝 가서 최고점 갔어.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 얼마? 0이죠. 변화가 없어야 되겠다. 또는 물체가 그렇게 가는 동안에 중력은 가해질 텐데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 보였더니 그런 게 안 보여.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없는 힘이 해준 일, 그러니까 영주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에서의 질량, 속도, 높이 쭉 이용해서 여기서 땅 쓰기는 했는데 요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값은 이때보다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0 더하기 FH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때보다 이거는 똑같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FH가 되고 그죠?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 달라질 때를 기준으로 요렇게 표현을 달리하면서 요 과정은 나눠서 봤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MGH는 MG3H는 FH, F는 3mg. 지문 중에서 니은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할 중력 크기의 3배이다. 질량 M이라고 보고 중력은 mg, 어디서의 포텐셜은 mgh, 3mgh 이렇게 한 거 나타냈는데 F가 3mg다라는 게 여기서의 표현. 물체가 중력을 받았을 크기의 3배 크기로 F가 아까 이 부분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라고 하자. 자, 그리고 Q점에서 제일 윗점이죠. 미안합니다. 이거 PQR이 아니라 여기가 P점이고 이거 Q점이죠. 내가 이거 문자를 잘못 썼는데, 자, Q점, 이 최고점에서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했을 일과 같냐 그랬어요. 여기서 포텐셜 자체가 3mgh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F는 요만큼만 가해졌지만 F가 한 일, 여기서는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FH 라고 딱 맞게 떨어지네. 그렇게 쓰자는 얘기라서 기억도 나는 말이고, 디귿 이 H라는 게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H라는 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요거 풀이 과정 봅시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옆에다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자, 최초에 이 바닥면에 있을 때 놀이기구 물체의 속도는 제로부터 출발할 건데, 다시 요만큼 올라가면 바닥에서 P까지 가는 동안에 물체가 받을 힘은 아래로 mg 중력과 위로 F가 3mg 가해진다는 거 이제 우리 찾았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될 때 평균 이제 갖지 말고 힘 알짜 힘은 위로 EMG 알짜 힘을 구한 다음에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여기 가는 동안에 가속도 EG 위쪽으로 EG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다. G는 10m/s 제곱이기는 한데, 자, 요거 일정한 EG 20m/s 제곱으로 쭉 빨라져서 그 결과 V가 됐는데 적절한 시간이 걸렸다 치자. 그랬다 치고 여기 P점 지날 때부터는 V라는 속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속도는 계속 같은 방향, 같은 도인데 점점 느려지잖아. 점점 느려져서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럴 가속도가 얼마야? 여기서의 가속도는 M자리 진행하는 물체가 mg 크기 중력만 받으니까 가속도 아래로 G라는 가속도만 가질 거다. 10m/s죠. 아래로니까 요거는 위로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고 하자. 위로 -10m/s. 요때가 위로 EG 20m/s 제곱이었던 등가속도 운동이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0m/s 제곱에 해당할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왔을 때 요 시간이 2t만큼 걸려야 되겠죠? 그래야 기울기가 t분의 v 2t분의 v, 이게 20대 10 크기 비율, 기울기 비율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딱
땅바닥에서부터 Q점까지 가는 데에는 총 3t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적당한 시간 3t. 근데 문제에서 처음부터 Q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딱 3초라고 했어요. t가 1초라는 얘기죠. t는 1초, 이 지점은 3초 지점. 그리고 가속도가 20m/s 제곱이니까 1초 만에는 v 20m/s가 된다라고 써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등가속도도 만들었어요. h 구하라고 했죠? h가 뭐야? 바닥에서 P까지의 변이, 바닥에서 P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1초 걸렸으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넓이 1, 20, 요 넓이 10, 넓이 변이니까 10m, h는 10m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니? 풀이 과정에서 질문 없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그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도 높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니까 꼭 잘 풀어야 되겠는데, 요거하고 유사한 학평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13번이에요. 13번에도 또 놀이기구의 질량이 mkg짜리라고 여기서 또 안 가르쳐줬어도 내가 m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mkg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닥면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바닥면에 있었을 때를 시간 제로라고 놓고요. 이 상태에서 또 위로 힘을 줍니다. 바닥에 가만히 두면 재미없으니까 위로 힘을 주는데 3mg라는 힘을 줬어요. 여기서는 위로 가하는 힘의 크기를 아예 물체의 질량, 중력과 속도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위로 3mg 힘을 줬더니 당연히 빨라지면서 올라가고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요런 지점의 중간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까지 3mg 힘을 주었더니 이때가 시간이 라지 t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라지 t가 되는 순간까지는 뭐 몇 초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까지 간다. 뭐 높이도 있고 뭐 식도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때의 속도를 v가 되었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할 것 같니? 힘을 뺄 것 같죠? 맞습니다. 앞에 문제처럼 3mg라는 힘을 줘서 계속 위로 상당히 가했더니 쭈르륵 가가지고 여기 높이는 모르지만 t초 만에, 라지 t초 만에 vm/s가 됐는데 손에 힘을 또 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쭉 갔다가 쭉 떨어져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힘을 빼고 4t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 힘을 도로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중력만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4라지t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힘을 빼고 올라간 4라지t라는 시간이 그 시간 이후에는 최고 높이 지점에 도달할 거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힘 적당히 F를 또 가했더니 지금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림으로 대충 떼고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새로운 힘 F를 지금부터는 요때부터는 계속 가했더니 물체가 땅바닥에 푸슈 하다가 0m/s 되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0m/s 되면서 닿았대요. 아무도 안 다치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역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어요. 일단 문제에서 처음에 바닥에서 라지 t초 동안 위로 힘을 3mg를 주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물체가 받는 중력은 아래로 mg 뉴턴 그래야 되겠는데 위쪽으로 3mg 가해지니까 요게 위로 R자 힘 2mg 가해지면서 가속도가 위로 2g 또는 20m/s 제곱 이렇게 나오도록 일단은 적당히 올라가겠다. t초 동안 뭐 일단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놓고 t초 동안 가 있어요. v 속도 됐어요. 기울기는 20m/s 제곱이에요. 요 정도는 써놓자.
그런 다음에 이 라지 T초 이후에는 3mg 힘을 없앴다, 빼버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속도가 요 이후에는 아래로 10m/s 제곱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v/s 상태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뿅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0m/s가 될 때가 있네. 0m/s가 몇 초 때 돼요? 3t 때 돼야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이건 중력 가속도야 되니까 10m/s 제곱 크기의 기울기에 대응하는 V에서 제로가 될 시간은 t면은 2t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같은 속도 일어나야 돼서 3t만 돼도 무슨 얘기야?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전체 시간이라는 값이 4t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3t 때까지 이렇게 됐는데 힘 안 주고 계속 기다리네. 언제? 4t 될 때까지. 그러면은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조금 더 가야 돼. 그러면 추가로 t만큼의 시간이 더 경과하면 그때의 속도는 2분의 1 v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v.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니? 되겠어요? 이게 3mg를 가다가 여기서 힘을 뺐더니 이게 쭉 가다가 t 동안 했는데 3t, 4t 하면은 여기에서 4t 힘을 이제 계속 안 주던 끝에는 적당히 올라갔다가 낙하를 이미 하기를 아래로 2분의 1 v 속력이 되면서 낙하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t 때의 속도.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되면 쭉 가가지고 계속 빨라지면서 땅바닥에 닿잖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위로 F라는 힘을 가했더니 물체가 2분의 1 v 좀 느려지다가 0m/s 된 순간 땅바닥에 탁 안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v에서 F를 잘 가했더니 속도가 아래로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0m/s 되면서 땅바닥에 안착했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프에서 그리자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없이 아래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돼가지고 0m/s 하면서 여기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긴 했는데 또 골치 아프네. 이거는 기울기가 20, 이거는 기울기가 10인 건 알겠어. 이거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이와 같이 움직일 때 3t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기만 하죠. 이만큼의 면적이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최고점까지의 높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가서 탁 한 게 이게 최고점까지 높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더 가서 탁 내려오면은 땅바닥에 안착할 때까지 아랫방향으로의 변이, 아래 가로축, 시간축 아래에 이 넓이고 라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냥 수학 문제처럼 접근해도 됩니다. 가로가 3인 높이는 V인 삼각형의 넓이가 H인데 이 삼각형은 높이가 절반인 거니까 요 길이가 6t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안착하는 이 순간이 언제야? 3t에서 6t, 9t, 출발부터 9t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다 이렇게 좀 더 느리다 떨어지는 시간이 되겠다.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얼마냐? 요 기울기는 4에서 9까지니까 5t분의 2분의 1 v 10t분의 v라고 요 기울기를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뭐 편안한 걸로 하면 되는데 t 동안 v의 속도 변하는 것이 20m/s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g 그랬으니까 10t분의 v라고 하는 거는 2m/s제곱의 크기를 가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거 다 찾았고 이렇게 된다면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가는 그 F의 크기를 mg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면에 이렇게 꿍 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싹 해서 0m/s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안착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발쓸 힘은 얼마였느냐 이것만 따로 떼서 그리면은 물체가 m짜리 중질량 가지는데 중력 mg를 받으면서 위로 F를 잘 받으면 가속도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가속도 위쪽 방향으로 2m/s제곱 뭐야? 5분의 1 g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가속도가 내려가는 물체에 대해서 위로 5분의 1 g 나와야 된대. 위쪽 방향 기준으로 5분의 1 g, 질량 m분의 위로 F 마이너스 mg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F는 5분의 6 mg라는 크기를 가진다. 방향은 위쪽 방향. 중간에 그 상황 해석에 관해서 우리가 그림이 이게 되게 이거에 비해서 단순한 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거 기울기에 가로길이, 삼각형 넓이 그래서 G로 표시해서 이 F를 구해라 하면서 이제 힘의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요거 유사 문제기는 한데 요거는 1에너지 문제 축이었다면은 이건 더 어렵긴 하지만 사실 1에너지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뭐 시험 범위기는 하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거 해석하는 거, 구하는 과정, 공식, 실수하지 않는 거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학평 기출문제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아는 문제야. 그냥 공개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요걸로 올해는 어려운 문제 내야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푸는 거 또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요거 풀이 정도는 좀 능숙하게 여러 번 풀어보거나 뭐 그런 거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